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이준석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킹 세종 더 그레이트가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세종대왕이죠. 제가 생뚱맞게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냐 싶지만 우리가 많은 AI들한테 여러 언어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AI가 가장 학습하기 편하고 빨리 습득하는 문자 체계가 한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영어 문자 체계보다도 한글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AI 전문가들이 야 이 문자 체계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킹 세종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천재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를 심지어 특정 인물이 발명해낸 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 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당연히 우리 세종대왕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 특정 도시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가벼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존에 비해서 지금 여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자리를 많이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위인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인 정도의 도시가 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갈 곳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처럼 행정수도로서 완성되어야지만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세종시가 결국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누구보다 더 먼저 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완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설치하고 국회 세종분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에 있는 국회가 같은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김소희 의원 워싱턴 DC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와 그 백악관이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또 여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세종시를 출범시켰지만 정부 부처는 대부분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과 관련한 일들을 결정하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종시의 공무원 간부들이 KTX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간부들은 또 서울에 별도의 오피스를 놔두고 있는 그런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 중심, 행정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에 설치되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민호 시장님 저희 개혁신당에 찾아주셔가지고 오늘 진정성 있는 말씀을 저희와도 나눴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저랑 비공개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세종 시민들이 막 기대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의 행정수도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수많은 핑계들을 댄다는 거예요. 개헌이 필요하다. 서울 수도권 민심도 챙겨야 된다라고 해서 선거 때와 다르게 수많은 핑계들을 대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개헌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추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인 부분, 헌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일정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개헌을 기다릴 것 없이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들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솔직히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전, 어쩌면 더 예전에 세종시에 대한 입안,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행정 기능을 일정 부분 세종으로 대폭 더 넘긴다고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가지는 경제 수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각 분야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그 위상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또 지역의 약화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최소한 행정 중심이라도 조금은 아래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남 순천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권의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늘 저도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축사가 짧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행사에 초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늘 저도 짧게 해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또 저희 이준석 후보가 또 열정을 갖고 있는 이슈이다 만큼 좀 말씀드리자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대동소이한 공약을 어쩌면 선거 때는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패기로 핑계대지 않고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신속하게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우 시장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남편도 최씨입니다. 권영걸 위원장님께서 저를 아주 꼭 와야 된다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가 만만했기 때문일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일종 위원장님이나 또 윤희수 그 공약 단장님께서 오셔서 발표하시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저 보니까 좋죠? 네, 맞아요. 실제로 보니까 이쁘죠? 네. 근데 제가 속은 더 좋거든요. 보여요. 네, 오늘은 그 제가 이제 균형 발전, 자치 공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AI 첨단 산업 분과의 제가 위원장이기도 해서, 네, 그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왜 세종이 행정도시 중심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세계를 선도하는 도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백공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뭔지 아세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그래서 저거 따라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과학기술백과도 하시라.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백성이 잘 살아야 된다, 부민 강국,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백권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5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런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최민우 시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써도 되고. 역시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살짝 빈정상할 뻔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행정수도 세종이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반도체인의 신조입니다. 저는 1985년 11월 25일 날 전라남도 허성군 이양면 쌍봉리 345번지 출신이 18살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삼성 반도체 송신 용인 기흥에 가서 40년 전에 가서 30년 2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반도체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반도체 없으면 국가가 유지가 될까요? 트럼프가 우리를 함부로 볼까요?
반도체가 없으면 함부로 보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반도체는 신조로 똘똘 뭉친 제 소개는 저 한 장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세종시의 신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며 물고 늘어져라.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이유를 찾기 전에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 서적을 읽고 자료를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서 신념을 가져라. 세종시의 신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우리 후보님께서 어제 충청을 찾아서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에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개헌 추진과 별도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 라고 어제 약속을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것을 딱 찍어놓고 있다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CTX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 말씀을 어저께 5월 12일 날 가셔서 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5년도 이 대선 공약 중에 네 번째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GTX 전국의 GTX 시대에 그 안에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민호 시장님의 말씀도 제가 받아들여서 세종시를 앞으로 좀 꺼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6번째에 세종시를 5급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종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차남 후보께서 열심히 얘기하고 왔는데 세종시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감시 또 뒤에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첨단 산업은 차기 정부 주요 과제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만들 것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30년 제가 넘게 일을 했지만 반도체 일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50시간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반도체 1등 국가로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판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공약을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시진핑도 반도체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모빌리티, 2차전지, 바이오, 배터리, 커머스, 뱅킹 모든 산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AI도 세종시도 실리콘 기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웨이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대통령께서도 저게 뭔지 알고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 트럼프 이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막으려면 이 대한민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강한 국가로 만드는 첫 번째가 세종시의 역할이에요. 왜?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보시겠어요? 자,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에서 패권 전쟁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이 확실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네. 확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양도체입니다. 양도체. 네. 양쪽을 통하게 양도체. 그런데 우리가 미중 패권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 반도체 기술이 AI도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의 모든 산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치포 동맹에서 우리가 반도체의 위력을 보셨죠? 시진핑이 저 미국의 바이든이 그때 그랬죠? 야, 저 미국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아주 떨어져 있고 저쪽에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버리면 우리 미국이 중국을 대항할 수 없겠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 테이블 오른쪽에 보세요. 중국 저알이 빠지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좀 앉아보세요. 우리 직구 동맹하게 이러시잖아요. 근데 대만은 힘이 빡 있으니까 딱 앉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제 막 또 반도체 시작하니까 우리 무슨 일 할까요? 이랬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쪽에 저 중국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강한 나라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네덜란드입니다. ASML이라는 그 장비 하나로 대한민국보다도 대만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자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신명한 무기, 나라를 지키는 신명한 산이 반도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옆에서 그렇게 수고를 안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우리 이준석 후보가 되든 그 트럼프 옆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양자를 선대위원장으로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도체와 정보혁명에서 결국은 앞으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1977년도에 PC 혁명이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PC가 나타나면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 근데 이게 이상하게 15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1992년도에 어떤 기술이 나옵니까? 디지털 기술이 나와서 전자산업과 결합하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가 열리고 그로부터 15년 후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융합되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15년이 2022년도 AI 혁명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필요하고 이제 정보 혁명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뭐일 거냐? 그래서 젠슨왕이 SK 하이닉스 HBM 덕분에 무의 법칙을 뛰어넘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반도체가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기술이. 그런데 한 번 더 브렉스루를 했던 것은 SK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런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17개를 신청했는데 지정이 저렇게 12개가 됐어요. 제가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렇게 첨단 산업 7군데와 소부장 클러스터 5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심이 어딘가요? 중심. 세종이 중심이 돼야 저걸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단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심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다. 무엇으로? 테슬라로 지구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 위에 뭐죠? 보링 컴퍼니로 지하를 또 지배해버렸어요. 스페이스X로 위성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럴링크로 사람의 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앞으로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 자, 볼까요? 자, AI와 이제 이런 사람의 머리를 비교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대선 공약 중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발표자를 좀 만들어줘. 오늘 여기 오려고 제가 이렇게 AI에다가 넣었습니다. 10초 만에 만들어 보실까요? 국민의힘 대선 공약 세종시 이전. 세종이 미래다. 세종시 이전 공약 개요. 이렇게 딱. 예. 10초 만에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이전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지만 정부 기능에 뭐 집중을 해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고 관련 사례도 이렇게 했고 통계도 냅니다. 세종시 이전 비용도 다 계산해 줍니다. AI가. 네, 지가 다 합니다. 10초 만에. 협력기관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전 단계별 절차는 이렇습니다. 10초 만에 다 내주는 거예요, 이게.
한 20페이지에서 제가 몇 페이지만 갖고 온 겁니다. 자, 세종시 이정부 정책 추진 목표 이렇게 됐습니다. 사는 필요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앉아서 챗 GPT 딥 리서치에다가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왜 돼야 돼? 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분들 얘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필요 없습니다. 딱 250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좌관요? 정말 보좌관님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시 이전으로 하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수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된 일이 왜 20년 동안 안 됐냐? 왜? 근본을 저는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이 긴장의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지키려면 세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이전과 타 정책 간의 비교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전의 기대 효과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드립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본인 AI가 다 똑똑하게 해줍니다. 이전 정책의 핵심 내용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볼까요? 정책 추진 단계도 이렇게 자기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53.9%, 반대가 34.3%. 자, 그런데요, 다 찬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저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은 절박합니다. 또 그래서 구리로 이 국회의사당을 옮기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근데 저 조그만 구리로 이동을 하면 남양주, 그 다음에 저기 하남, 성남, 과천 요 주변 도시가 다 살아난다. 그래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연구해서 분석해서 오늘 학회에서 말씀해 주실 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구리 시민들이요, 전체가 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저기 남양주 의정부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털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커즈와의 팅점 연화를 다 마셨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이 2045년도까지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눈이 나쁘면 눈 갈면 되고요. 귀가 나쁘면 귀 갈면 돼요. 심장 갈면 되고 이빨 다 갈아 끼우면 되고 최종적으로 뇌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민호 시장님 15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진짜로 그 세종시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젠슨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저 로봇에다가 뇌만 박으면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네, 거기까지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술은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전 세계 중심에 서야 된다. 자, 그 얘기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최강 국가가 그럼 어디 해야 되느냐? 아까 워싱턴 얘기했죠. 미국의 서부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저쪽에 보스턴 이런 해안은 다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그 중심에 워싱턴에서 입법과 행정이 확실하게 미국을 쥐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 역할이 어디예요? 세종입니다. 세종.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다시 여의도로 와야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은 세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종 얘기하고 있으면 저 광주 출신인데 광주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돌멩이 던지고 난리 납니다. 너는 뭐 광주 출신이 가가지고 세종 용변천거 부르고 있냐? 뭐 하시면서. 그래도 저는 세종입니다. 글로벌 최강 국가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그리고 한국이냐 중국이냐 대만이냐 전부 다 이런 이제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전 국가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효율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세종시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그 다음에 주거, 의료, 그 다음에 교통, 문화 여기까지 다 돼야 돼요, 시장님. 그래서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젊은이들이 내려가서 살기 좋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수도 글로벌 반도체 수도가 어디냐? 제가 용인으로 갔기 때문에 용인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세종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전체를 오가나이즈하고 최민호 시장님이 어쩌면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셔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청기 누설했나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무 호남 신국가라고 제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 없이 세종 아니 국가 없다인데 저때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피한다. 그 적은 내부의 적도 있고요,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길목을 제대로 지키면 1000명을 들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어록인데 저는 양무 세종 신국 국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키는 한 사람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는 국토의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이죠. 수도권과 남부권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이 소외되고 기회가 판중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인식하고 확실하게 특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종시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키우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서 개발도 해왔고 또 기능도 어느 정도는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우리 세종시 시민들이라든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이제는 완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저희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에 건립할 것입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의 완전한 이전도 그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쨌든 임기 내에는 우선 세종의사당 그리고 세종집무실 건립해서 형식적인 부분들을 완성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한 이전, 그러니까 국회가 본원까지 대통령의 어떤 서울에 있는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도 추진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결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완전한 이전을 우리가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어떤 행정수도가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완성, 이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